실손 의료비 보험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 줄여서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을 잘못 쓰면 오히려 손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병원비를 돌려받으려다가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은 실비보험 손해 없이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보험선생입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유용한 보험인데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보험 가입이나 갱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가실 때마다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서 즉시 청구를 하셨다면 그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실비보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빈번한 청구로 인한 불이익, 그리고 실제 보험사 인수 심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팩트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왜 신중해야 할까요?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 무려 3,997만 명이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실손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훌륭한 보험이지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비를 청구했던 이력은 모든 보험사에 공유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그 청구 이력은 보험사 통합 시스템을 통해 모든 보험사에서 자동 공유가 되는 거죠. 언제, 어떤 병으로, 얼마를 청구했는지 전부 기록이 되고, 이 데이터는 이후 다른 보험을 가입할 때나 리버딜링을 하게 되면 그 심사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청구하거나 소액 진료를 반복적으로 청구를 하시면 일부 보험사에서는 건강 리스크로 판단을 하고 인수 거절, 조건부 가입 또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실비보험은 진료받는 족족 청구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가입자의 병력 및 건강 상태를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자가 본인의 병력이나 진료 이력을 숨길 경우 보험금 청구 시 고지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지 의무라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한 채의 거짓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죠. 보험 가입 시에는 흔히 3155 고지사, 즉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특정 진료 및 질병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기록된 실손보험 청구 이력이 보험사 조회 시스템에 걸릴 경우 인수심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그 결과 특정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 보장을 제외하는 부담보조건, 보험료 할증, 계약 인수 거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의무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 고객분 중 한 분은 단순 방광염으로 병원을 하루 다녀와 약 하루치를 처방받고 실비를 청구했는데 이 기록 때문에 방광 관련 3년 부담 보조건이 붙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해당 고객님은 추가로 진단서 및 진료 기록지를 제출한 후에 조건부로 인수가 가능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병력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선 청구 이력이 곧 병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실비는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의 청구 시효는 몇 년일까요? 바로 3년입니다. 진료 후 3년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꼭 지금 당장 청구하지 않으셔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구 이력이 과도하게 누적이 되면 추후 보험 가입에 불이익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청구하기 적당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가입한 보험의 구성이 충분하고 추가로 가입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기존처럼 병원 이용 후에 즉시 청구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보험이 빈약해서 새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을 고려 중이라면 청구를 잠시 미뤄두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 완료 후에 청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죠.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만 청구하신다면 정당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진료 서류인 영수증, 진단서, 처방전 등 청구 서류는 진료 시점에 미리 챙겨 두셔야 한다는 것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 했던 말은 정리해보면 실손의료비 보험은 단순히 있으면 좋은 보험이 아닙니다.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자산이 되기도 리스크가 되기도 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내 보험 상황과 추후 계획을 고려해서 청구 시점을 조율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오늘 영상에서 실비보험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주제로 주의사항 및 적절한 청구 타이밍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실손보험에 대해 주의하셔야 할 점을 위주로 말씀드려서 청구권에 대해 걱정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손보험 청구 여부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청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각자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꼭 유념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실비 청구를 유리하게 하실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험선생팀은 문의 주신 모든 분께 각 분야별 보험 전문가가 전문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포함해서 모든 보험 상품을 폭넓게 취급하고 있으며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리모델링과 신규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보험선생 채널로 부담 없이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은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